오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휜다리 수술 과연 영구적인가? 얼마나 쓸 수 있나? 그리고 두 번째는 퇴행성 관절염인데 대표적인 치료가 절골술하고 인공관절이 있거든요. 어떨 때 절골술을 하고 어떨 때 인공관절을 할까? 먼저 휜다리 수술의 수명. 휜다리 수술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대학병원 하면 우리가 교과서적인 치료 그렇게 연결이 되죠. 휜다리 수술, 절골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절골술은 인공관절을 늦추는 수술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언제까지 늦춥니까? 되게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늦출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 전에 좀 더 써먹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절골술을 반영구적으로 만들려면 굉장히 정확하게 수술하는 게 중요해요. 수술을 잘 못하면 수명이 짧아지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근데 정확하게 수술을 하고 수명이 길게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른 선생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 인공관절을 좀 늦춘 수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시고 나서 무리만 안 하시면, 무리라는 거는 아픈데 막 참고 일을 하는 거나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그런 것만 좀 피하시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라는 게 제 답변입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쭉 오시는데 어떤 분은 절골술을 하고 어떤 분은 인공관절 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죠. 그 선택은 좀 간단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많이 망가진 거는 인공관절하고 덜 망가진 거는 절골술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선생님에 따라서 서전에 따라서 적응증이라고 그러는데 그 적응증이 다 차이가 있는데 저도 과거에는 1, 2, 3, 4기로 나누면 2, 3기까지는 절골술하고 4기가 넘으면 인공관절하고 그게 교과서적이에요. 교과서적인데 애매할 때가 있어요. 보더라인에 걸치는 경우. 근데 옛날에는 보더라인에 걸치면 인공관절 수술을 먼저 했어요. 환자분한테 그렇게 레커멘드 했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그런 보더라인에 걸치면 절골술을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물론 인공관절 수술의 결과가 좋은 수술이라서 가능하면 이제 남의 거보다는 자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절골술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저도 이제 벌써 20년간 해오다 보니까 노하우도 많이 쌓이고 절골술에 대한 그런 치료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딱 감이 와요. 이 사람은 절골술인지 아니면 인공관절인지 감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골술이냐 인공관절이냐 근데 그거를 선택하는 거는 교과서적인 선택 기준이 있지만 수술을 하는 사람 서전 초이스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본인의 뼈를 살리는 연골을 살리는 절골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공관절의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치과에 가시면 이제 임플란트를 하죠. 내 걸 빼버리고 다른 걸 넣는 인공관절의 그런 개념인데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아무래도 남의 거라는 거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물론 쓰기 나름이지만 마모가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무엇보다 재수술이 매우 힘든다는 거. 인공관절 재수술은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수술이거든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단점이 있고요. 절골술의 단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테크닉 자체가 어려워요. 정확하게 수술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 더군다나 저희 병원에서는 양쪽 다 하잖아요. 양쪽을 동시에 수술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무튼 저 입장은 조금 다른데 일반적으로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좀 테크닉 관리 좀 어렵다고 느끼는 거. 그리고 이분이 절골술을 해서 좋아질까? 그런 자신감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서전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야만 합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수술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망가진 관절을 축을 맞추기 때문에 그 맞춘 축에 대한 어떤 적응 기간 조금 걸린다는 거. 이제 그런 단점이 수술을 정확하게 했을 때도. 관절염이 없는 그러니까 내반슬은 그냥 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명이 따로 없어요. 자기 거니까 그냥 영원히 그냥 자기 걸로 살면 대부분 살고 관절염이 있는 그런 절골술은 그런 수명이 있을 수가 있다. 실제로 정형외과 선생님들도 절골술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1990년도 이런 관절염 치료가 막 활성화되면서 인공관절이 먼저 활성화가 됐어요. 절골술 초반에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다리가 근데 인공관절 하고 나서 10년, 20년이 되니까 재수술이 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수술은 목숨 걸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거 아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제 서전들도 생각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절골술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아예 처음부터 그냥 절골술을 했으니까 인공관절보다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인공관절은 뭐 안 해본 사람은 아닌데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절골술이 낫다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거는 모든 복합적으로 잘못된 걸 한꺼번에 고치는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틱하죠. 사실 드라마틱하긴 한데 그거 나름대로 또 단점이 있는 거니까. 절골술 적응증이 아니죠. 휜다리가 아니면 절골술을 할 필요 없죠. 휜다리가 아닌데 관절염으로 아픈 분들도 꽤 많아요.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예요. 치료 방법이. 절골술하고 완전히 다른 치료를 하는 거죠. 절골술은 이제 정부에서 정한 어떤 기준이 있어요. 관절염이 없는 분들은 나이 제한이 없고, 이제 관절염 환자분들은 70세 이전에 해야 됩니다. 70세가 넘으면 나라에서 건강보험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다리가 휘어있고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70세 이전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보험에 해당이 안 되면서 비용이 좀 올라가죠. 나라에서 그렇게 정해 놓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70세 이전에 하는 수술이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이가 60인데 한 5, 6년 찾다가 인공관절 해야 되겠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근데 이제 나라가 막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삶의 질이 그만큼 중요해진데 왜 아프면서 이렇게 5년을 버티고 5년 뒤에 또 인공관절하고 또 고생하고 그런 거보다는 빨리 고쳐서 빨리 정상생활을 하는 게 요즘 트렌드잖아요. 그게 맞고 사실. 그러면 굳이 기다릴 필요 없죠.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른 좋은 방법을 치료를 해야죠. 오늘은 절골술의 수명하고 절골술과 인공관절의 적응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